지금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사퇴를 했죠. 사퇴에 대한 페이스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어르신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어르신한테 이런 거 읽게 하는 게 늦게 떠가지고 예. 읽을게요. 예.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저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등 중앙의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을 했습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막말을 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 정치판은 네거티브라는 정치적 야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권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침 해를 봅니다. 툴툴 털고 새날을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날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역시 보고 계셨네요. 우리 황교익 선생님. 황교익 선생님이 새날 패널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교익 논란은 제 관점에서 보면 이낙연 캠프의 또 하나의 똥볼로 기록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황교익 후보자의 어떤 태도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익 후보자가 여기에 사퇴를 함으로써 좀 뻘쭘하게 됐는데 잠깐만요. 내가 그냥 뭐 여러분들 뭐 갖고 있지 않은 자료인데 원칙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황교익이 그 자리에 맞냐 안 맞냐라는 부분을 갖고 건드렸단 말이죠. 뭐 이재명 보훈 인사네 뭐니 하지만 원칙적으로요. 지금 방송 들어와 계시는 분 중에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논란이 가장 비열한 걸 수도 있어요. 도지사 하나만 해도 시장 하나만 해도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로서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딱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꼽아서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임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황교익은 칼럼니스트니까 경기관광공사 자리에 안 맞아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낙연 후보 쪽에 똥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이낙연 후보가 전남 도지사 할 때 앉은 사람들 중에 논란이 있었던 사람만 제가 대강 언급을 해드릴까요? 전문성 하나도 없어요. 양지땡 전남개발공사 사장, 권오땡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장, 배병땡 전남교통연수원장, 오주땡 전남평생교육진흥원장, 김철땡 전남도의회 상임부회장, 오영땡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최충땡 도민소통실장. 어떤 경력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임명권자로서 자기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 일부예요, 일부. 근데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 쪽에 네거티브를 걸지 않습니까? 그럼 역풍이 돌아가요. 너는 안 그랬어라고 난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서로 간에 너는 안 그래서 싸움이 돼. 뭐 남녀 간의 싸움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 불만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쪽에서 너는 안 그랬냐고 싸워요. 그럼 파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는 안 그랬냐라는 반문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문제는 황교익은 알고 봤더니 보훈인사도 아니었고 시점도 달랐고 전문성도 있고 결국은 논란을 만들어서 사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퇴가 논란의 당사자가 사퇴를 하면 잘 됐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슈에서 진 거예요. 그 적당한 자리에 뭔가 하고 싶었던 사람을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만큼 손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이 이겼다, 이낙연이 이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공적으로 전체적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후임이 누구냐 또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 상태로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그냥 진흙탕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황교익이나 이재명, 황교익이나 이낙연이 서로 친서관계가 오히려 이낙연에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요걸 끄집어 와서 친일 논란 일으키고 일비의 언어로 공격하고 그냥 자멸의 언어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아이고 이거를 저는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면 서로 점수 깎아먹기가 돼서 그냥 제로섬 게임이라고라도 봐줄 수 있는데 이거를 황교익 씨하고 이낙연 씨가 싸우는 형상이 돼버리면 이낙연 씨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네거티브 때문에 저는 이낙연 씨 지지율 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오히려 황교익 씨가 대범한 모습을 보여줘 보였잖아요. 민주당의 그 이해찬 우리 대표님의 위로를 받고 그런 사정이 그렇다면 나는 정권 재창출 위해서 퇴진하겠다 해버리면 황교익 씨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항상 좀 좋은 이미지만 있는 분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대중한테 교육구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도 많이 받고 하던 분인데 이 사람 이미지는 좋아져 보이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의 네거티브는 자기가 다 떠안아 버렸어요. 이런 도대체 사고를 누가 했는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가 이재명 도지사님인데 그거를 이렇게 황교익 씨를 자극함으로써 황교익 때 이낙연이 돼버렸어요. 누가 이거 선거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 경질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계기로 황교익 씨에 대한 호감도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봤을 때 황교익 씨한테 약간 빚진 마음이 생긴 거죠. 미안한 그렇죠. 마음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도지사 찬스라고 하는 그 워딩을 갖고 와서 공격하려다 보니 굉장히 딱 그 써먹기 좋은 먹잇감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근데 황교익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 권리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사장 후보자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말도 안 되는 논란으로 자기가 사퇴할 때의 감정은 그래서 태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이해가 가죠. 이런 심정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살 깎아먹기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역풍이 돌아가잖아요. 너는 안 그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기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디테일을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도지사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임명권자로서 사실은 최근에 그 은수미 시장 나왔었잖아요. 우리 새날 방송에 JTBC가 꾸준히 심심하면 단독을 두드리는데 이야기 핵심 뭐냐? 선거운동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앉혔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정치란 건 그런 거라니까요. 특별하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권한이 생겨. 특히 인사권이 생겨.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임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공정, 불공정 프레임으로 갖다 붙이기 이전에 정치 기본 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지사 찬스인데 이재명이 옥설한 거를 4년 전에 쉴드 쳤다는 이유로 마치 그게 최근에 그런 것처럼 그런 건데 어쨌든 황교익 씨는 지금 뭐 마음의 상처를 남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 측이 더 내상이 크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런 식의 논란을 자꾸 만들어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건데 오늘 아침에 모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다고 저한테 지원을 하다고 왔어요. 사실 이렇게 임진님 굉장히 가짜한타는 듯이 웃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 자리 같은데 이런 데 가면 가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딱 그거 받았을 때 내가 드는 느낌이 물론 지원할 건 아닌데 이거 지원해서 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게 이낙연 보호는 사네. 그러니까 위축 효과도 일으켜버리고 이게 이 위축 효과가 그냥 단지 뭐랄까 이 경선판에서만 작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도 두고두고 뭐 대통령이 돼서 인사를 해도 보훈 인사니 많이 해버리면 정말 능력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지원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원 임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는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줘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공정을 저해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근데 저기 보건소장이 낙점을 했더니 혀 짧아 전문성 없어.
근데 진짜 이낙연 캠프는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는 게 정말 더 화가 납니다. 계속해서 지금 언론들은 사과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제대로 된 워딩을 들어보면. 예, 예. 근데 정치인들이 한 국민의 일할 권리를 박탈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네. 그 사과는 정말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황교익 씨에 대한 친일을 언급한 적이 없다. 내가 안 했고 캠프에서 했으니까 난 잘 모른다. 이분의 대표적인 방식이죠, 그게. 와 진짜 저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황교익 선생이 사퇴를 했으면 캠프에서 어느 정도 성명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 행보를 보면은 조국 장관한테도 나 조국한테 빚진 거 없다. 검찰 개혁 때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옵티머스 당비 대납 최측근 비서 자살했을 때도 개인사다. 이런 식으로 손절하는데 이번에는 나는 캠프에도 거의 안 가고 내가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캠프를 손절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적어도 그 말을 한 신경민이나 대변인 논평을 했던 그 사람은 적어도 사과는 했었어야죠. 황교익 씨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훨씬 큰 인물처럼 보이고 사실 이해찬 대표의 그 사과 한마디가 황교익 씨 마음을 돌렸습니다. 맞아요. 억울해 죽겠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대놓고 뭔가 편들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보궐 인사라는 그거를 이렇게 좀 갖고요. 그 얼마 전에 아까 마차님 잠깐 언급한 사건인데 내 조카의 가장 절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 아까 언급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가장을 잃습니다. 그 사건으로. 근데 여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조민 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이 그 재판이나 이것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조민이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싸움에 이 조민 씨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여야 보수를 떠나서 신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어쨌건 황교익 씨 사퇴하셨고요. 좀 마음을 좀 추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